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착해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무시를 당했을 때 화를 내면은 더 우스워져요. 이렇게 해도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이런 심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무시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끝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정색을 하면은 분위기가 썰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원장님도 혹시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아주 많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문전박대 당했다든지 사람 취급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가까운 대인관계에서도 네가 할 줄 알게 뭐가 있냐,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인격 모독적인 그런 말도 들은 적도 있고 다양하죠. 그럼 원장님은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좀 경우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다, 이렇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지인이나 사적인 관계에서는 일단은 울분을 사귀죠. 그게 이제 마음속에 이제 쌓이죠. 그러다 이제 폭발하죠. 어느 날 폭발해서 관계를 갑자기 그냥 끊는다든지. 지금이라면 조금 더 성숙하게 할 것 같아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좋지 않은 건데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정신 아닌 거죠. 일단 무시를 했다, 누구를 무시한다,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게 그렇게 행동한다, 언행한다, 이건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남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게 있을까요? 상대방을 아주 밑으로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가 약속돼 있다, 이러면 1초라도 늦을까요? 저라면 그냥 24시간 대기조로 이렇게 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친구 약속 늦잖아요. 이렇게 해도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이런 심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저 사람의 기분이 흡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예의 있게 하고 하겠죠. 옷도 다 깔끔하게 입고. 그런데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늦게 갈 수도 있고, 행색도 대충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막 무시할 때 있잖아요. 쟤는 뭐 저거밖에 못해, 별로 안 예뻐, 공부를 잘 못해, 쟤는 별로 안 똑똑한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까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속은 보통 상당한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열등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열등감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더 유능한 것 같고 외모가 아름다운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까내리면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동반사적으로. 그래서 누가 막 너무 예뻐 그러면 저거 다 성형해서 그렇지, 나도 하면 저거보다 훨씬 예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거죠. 그게 보통은 자존감이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는 80%가 비언어예요. 20%만 버발이에요. 언어적 표현. 그걸로 캐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임 같은 데 갔는데 막 이러고 다리 꼬고 있고 이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거지, 그게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캐치하는 거예요. 비언어적으로. 그리고 말을 할 때 표정. 우리 지금 피디님들은 막 제 얘기가 무슨 엄청난 얘기인 것처럼 열심히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더 신나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막 카톡 보고 이러면은 이제 되게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겠죠. 즉 자꾸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전혀 엉뚱한 얘기 갑자기 하고, 내 여자친구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그런데 그저께 놀러 갔었잖아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인 거죠. 그러면은 무시받고도 잘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반복 강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복 강박이라는 게 매우 불쾌했던 경험이라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계속 그거를 인생에서 반복을 하게 된다,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은요 도리어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이게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이거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무시당하면은 시시덕거리면서 집에 가선 기분 나쁘고.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무시를 받았을 때 정말 속으로 사귀는 스타일, 속으로 사귀고 장면 계속 떠올리면서 이불킥하면서 그때 내가 그놈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도 거기서 정색을 하면은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무시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야 도대체 이런 옷은 돈 주고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지금 굉장히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겠죠. 무시를 당했을 때 화를 내면은 더 우스워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내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을까요? 나쁠 거라고 생각해서 했을까요? 나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거에 내가 동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한쪽 꼬리만 살짝 올라가면서 약간 비웃어주면서 너랑 나랑 지금 그런 얘기할 사이 아닌 것 같은데 사적으로 친밀한 사이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꼴이 우스워지는 거죠.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지금 하라 그래도 그 순간 당황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되게 잘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목소리 떨리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쟤 진짜 맞는 말 했다. 그리고 쟤 진짜 기분 나빴겠다. 신사적으로 대처했다.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시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 정도 약간 떨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용기조차 안 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끊었어요. 손절. 가족이면 어떡하냐? 저는 가족도 손절하라 그래요.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원하는 거를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존중하는 게 바로 가족인 거거든요. 그런데 무시한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계속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는 나를 계속 지금처럼 무시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 이제 성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저 그러면은 아버지 다음부터는 편하게 못 봐요.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끊는 거죠 연락을. 친구? 물론 친구가 너무 소중한 시기가 있거든요. 특히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친구라는 게 정말 크리티컬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친구도 결국에는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즉 친구는 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어서 별거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때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거고 그때 정말 서로 잘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희생하고 이러면서 그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고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무시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연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내면 돼요. 우리가 대인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자녀 관계, 뭐 형제-자매 관계, 친구 관계, 애인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렇게 많잖아요. 친구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너무 다르잖아요. 말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친구 되기 어려워요. 말이 비슷하고 행동이 비슷하고 연령대가 비슷하고 성별이 같으면 더 좋고 그리고 사고방식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게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어떤 공통점이 많은 게 바로 친구예요. 그런 친구 관계가 가까운 친밀한 사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점점 다른 모습이 되어가요. 그러면 공통점이 없어요. 그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한 게 대학 갔을 때. 사회에 나와서 또 확 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초등학교 때 친구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말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되게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가 지금 매번 늦는 게 내가 너무 힘들거든. 앞으로는 늦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로 해보고 나를 존중하는 좋은 친구면 말을 들어줄 거고 귓등으로도 안 들으면 그 시절 인연이 끝난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더 이상 아니다 하면은 끝내시면 돼요. 직장에서 오너나 또는 상사가 나를 막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만 교묘하고 애매하게 기분 나쁘게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정색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시해봤자 내가 어차피 너보다 훨씬 잘난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면 무시를 해도 훨씬 더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꾸 그렇게 깔짝거리는 게 좀 기분 나쁘다. 그러면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불만이 있으시면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늘은 남을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남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단 잘못된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존감이 결여돼 있으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손절을 잘해야 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키워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렵지만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무시를 당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